그리고 만약에 제가 1688 같은 도매상들에서 물건을 여러 군데 사는데 포워드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이제 앞단에서 한 가지 작업만 해주시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워더는 기본적으로 결제 대행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결제만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결제 대행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으셔서 결제 부분만 해주시면은 나머지 운송 부분은 이제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제 대행사가 훨씬 수수료가 싸죠. 결제만 해주는 거는. 네, 뭐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한 3% 3% 정도로 정도? 알고는 있는데요. 이거를 1688 사이트에서 결제를 할 때만 결제 대행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알리바바닷컴과 같은 이제 글로벌 사이트에서는 사실 신용카드 결제나 외화 입금 보증 결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결제 대행을 끼실 필요도 없고 이제 1688.com과 같은 내수 사이트에서 결제하실 때 이제 그 결제 대행이 필요한 거죠. 결제도 사실 그 1688 사이트에서 나와서 그 업체랑 위챗하면서 네. 그 계좌번호 받아가지고 내가 해외 송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매자한테 외화로 위안화로 예, 송금해줄 예. 수 있으면 사실 결제 대행사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결제 대행사를 굳이 쓰는 거는 그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게 안 되니까 그걸 하는 건데 그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는 거는 알리바바라든지 뭐 1688라든지 장치가 있잖아요. 네, 알리페이로 아마 결제를 해야 될 텐데 예. 알리페이로 이제 결제를 하려면 중국 계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좌가 없어서 이제 사이트 내에서 결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제 대행 회사를 맡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표기를 그 도매 업체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스티커 붙이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매 대행 업체는 쓰는 이유도 있거든요. 사실 원산지 라벨이 이제 사실 수입 통관 필수 작업이라서 네, 통관할 때 굉장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민감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처리가 안 돼서 수입 통관을 연달아하시면 이제 벌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산지 라벨은 반드시 해오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방법은 사실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자 측에서 이 스티커 작업을 못 해주는 경우에 한국에 이제 물건을 먼저 들어와 가지고 수입 신고를 좀 나중에 하는 거예요. 네. 뭐 보세 창고에만 있는 거죠 지금. 통관 안 하고. 통관 전 창고를 이제 보세 창고라고 하는데 이제 상품이 보세 창고에 도착을 하면은 관세사가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사한테 미리 요청을 해서 이거 원산지 라벨을 사전에 보수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수 작업을 하는 업체들이 이제 항구나 이제 공항 근처에 이제 또 있거든요. 그 업체들이 와서 메이드 인 차이나든 메이드 인 뭐 USA든 그 작업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입 신고를 하면 그때 이제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에서 FM대로 했기 때문에 뭐 전혀 걸릴 일이 없죠. 근데 비용 이슈인데 네, 원산지 표기를 당연히 중국에서 하면은 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 붙이는 비용이.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구매 대행 업체 수수료 15%를 안 내고 네. 그냥 바로 포워더랑 해왔기 때문에 네. 사실 그 15% 수수료 내는 거 비하면은 한국에서 원산지 표기 붙이는 건 훨씬 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 제조를 할 때 혹은 이제 그 제조된 상품에다 원산지 라벨을 작업을 해주는 것 대비해서 한국에서 맡기시면 당연히 더 비쌉니다. 네, 왜냐면은 거기는 건당 얼마씩으로 이제 치부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인건비 기준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원산지 라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품을 수입하실 때 해오실 때 개별 상품에다가 이제 원산지 라벨을 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벌크로 가져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개별로 붙여야 된다는 건 개별 포장 단위에다가 원산지 라벨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 상품에 대한 부피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크로 들어오게 되면은 개별 포장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부피가 굉장히 작아져요. 근데 이제 개별 포장을 하고 원산지 라벨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볼륨 자체가 엄청 커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 물류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피와 중량에 따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서 개별 포장해서 원산지 라벨 작업을 맞춰서 가져오는 것이 그냥 벌크로 들어와서 한국에 이제 납부하는 물류비보다 많이 커질 수가 있고 그 부분과 이제 중국에서의 그 원산지 라벨, 한국에서의 원산지 라벨을 그 비용 차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게 나을지는 사실 이제 수입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또 어떤 분은 그 개별 포장을 또 원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팔 때는 어차피 한국에서 또 박스 사가지고 개별 포장해야 되니까. 뭐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하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그 구매 대행 업체 수수료 주기가 아까운 거죠. 원산지 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원산지 표기를 안 해오면 한국에서 막 벌금 내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한국에서 해도 되는 거죠? 네, 한국에서 해도 됩니다. 계속. 네.
직접 가셔서 하셔도 돼요. 보세 창고 가셔서. 아, 직접 제가 가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근데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그 패브릭 같은 거는 안 되잖아요. 패브릭은 위빙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어쩔 수 없이 공장에서 안 해주면 못 하는 거네요, 그죠? 아니요. 그것도 한국 사전 보수 작업 업체에서 해줍니다. 비싸지 않아요, 그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당이 아니에요. 인건비예요. 인건비니까. 한 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드는 거라서 그게 이제 작업 소요 시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과다 청구가 되는 거죠. 붙이면 빨리 많이 하지만 하나하나도 네. 하려면은 네네. 한 시간에 얼마씩 해요? 한 사람이 이제 하루에 이제 10시간 정도 일하는데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하루 일당이 8만 원이요?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지. 한 시간 하루 일당이 8만 원, 9만 원. 네네네. 그 뭐 한 몇십만 원 정도겠네요. 대충. 그거는 이제 판단을 못 해요. 네.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1688에서 물건 사면은 네. 결제, 그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처음에 결제를 내가 할 수 있으면 된다. 네, 결제만 할 수 있으면 포워더한테 맡기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구매 대행 업체는 네. 되게 간단해요. 그 사이트 URL만 주면 거기서 다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돈만 보내면 거기서 그냥 다 한국까지 갖다 주는데 수수료가 이제 15% 17% 붙어가지고 이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포워더를 통해 가지고 1688 물건을 갖고 온다. 네. 그래서 결제는 내가 했어. 네. 그 결제 대행사를 거치던 네. 아니면 뭐 외환은행에서 그 외환 송금 해가지고 일단 송금을 제가 해결했어요. 네. 그럼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일단은 1688 판매자니까 수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회사라고 일단 가정을 좀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예. 할 줄 모르는 업체라고 예, 예, 생각을 하면요. 예. 이제 포워더들이 이제 수입 전용 창고라고 해가지고 창고들을 이제 중국에 이제 몇 개를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판매자한테 입고를 시켜달라고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이제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시고서 의뢰를 주시면 돼요. 의뢰를 주실 때에는 이제 만약에 중국 판매자 수출지 출고지에서 물건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그 출고지 주소를 주셔야 되고 어떤 상품인지 안내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1688 판매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포장된 화물의 부피 중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끝이 납니다. 그럼 견적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견적이 나옵니다. 견적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할만해. 네. 당연히 싸겠죠 구매 대행보다. 당연히 그럼 그렇겠죠. 하려면은 네. 그러면 제가 판매자한테 네. 외신 보내가지고 어디까지 그 이제 그 포워더랑 계약한 그 중간 배대지 창고 거기까지 물건을 보내라. 판매자한테 저희 창고 주소를 안내를 하고 거기까지 보내달라고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 물류비도 제가 또 보내야겠네요 따로. 그러니까 그 내륙 운송료까지는 수출자한테 지불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배대지 주소까지 얘기해 준 다음에 물건값이랑 값해가지고 결제해도 되고 네. 아니면 물건값 결제한 다음에 그 배대지까지 또 보내라 물류비 얼마다 그럼 또 결제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네, 되고 어쨌든간에 이제 내가 판매자한테 물건값하고 그 포워더하고 계약돼 있는 그 중국의 배대지까지 물건이 왔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포워더가 나머지 부분은 다 알아서 합니다. 뭐 서류가 없으면은 수출 서류를 1688 판매자 대신해서 작성을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수출을 해서 가져오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 이후에서부터는 이제 우리 이제 그 하실 게 없어요. 네, 그냥 상품이 언제 오는지 기다리고 계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우리가 구매 대행 업체 쓰는 이유가 네. 일단은 이제 그 업체랑 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국어가 영어가 안 되는 거. 그 네. 커뮤니케이션 하기 자체가 귀찮은 거예요. URL만 그냥 던져주면 그냥 나는 네. 딴 일 하고 싶은데 그렇죠. 어쨌든 내가 포워더를 쓰게 되면 내가 그 업체랑 뭐 얼마냐, 뭐 MOQ가 얼마냐, 어디까지 또 보내라, 뭐 송금해야 되는 게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중국말 하든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귀찮았던 거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송금. 네, 송금. 네, 송금을 내가 못하니까 1688상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매 대행 업체 썼는데 그건 이제 결제 대행사에 써도 되고 3%를 주고 그렇죠. 또 원하면 내가 또 직접 보내도 되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표기. 네네. 그죠? 뭐 이런 바코드라든지 원산지 표기가 이게 특히 원산지 표기가 없으면 통관이 안 되니까 바코드야 뭐 내가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네, 필수 사항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구매 대행 업체 썼는데 사실 이것도 얘기 들어보면 한국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네, 한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금액 비교를 해봐서 사실 이게 그렇게 비싸지가 않으면은 한국에서 해도 되겠네요. 네, 물류비가 세이브가 될 거고요. 네, 대신 그 비용이 좀 더 나올 수 사실 있죠.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되면은 15% 17% 주고 구매 대행을 안 써도 되죠.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업체에 대한 신뢰성이잖아요. 네. 이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뭐 돈 받고 날릴 업체인지, 아니면은 또 분량이 엄청난 건지, 네. 또 지가 파는 물건이 남의 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도용해서 올려놓고 실제 물건은 이상한 걸 판다든지.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한 어떤 크레디빌리티가 문제인데, 만약에 이게
이거는 사실 포워더가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 포워더는- 부분까지는 해결할 그렇죠. 수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일단 구매 대행 업체 써가지고 돈은 많이 났지만 이 업체 몇 군데가 선별이 된 거예요. 이 A 업체, C 업체, D 업체 이 물건은 괜찮더라. 네네네. 이 업체는 믿을 만한 업체더라. 음.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 이거 잘 팔렸을 때 리오더 할 때는 사실 1688 그 구매 대행 업체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 뭐 그때는- 구매 대행 업자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겠지만 사실 그럴 건너타야죠. 필요가 없죠. 네, 네. 그럴 때는 이 아이템과 이 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건너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로 할 때는 이제 구매 대행 업체에서 해야지 거기서 뭐 거기 중간 창고가 있어가지고 반품 나면 돌려 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점과 이제 단점이 있는 거고요. 네, 그 이제 장점을 상쇄할 만큼의 단점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갈아타는 거죠. 어디든 간에. 예, 옵션이 구매 대행도 있고 결제 대행도 있고 또 배송 대행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구매 대행이라는 데가 하나 있고 이제 관세사 혹은 포워더라는 이제 실제 업무를 하는 이제 우리 무역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이게 두 개가 있으면은 이걸 나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걸 두 개를 다 같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트렌드를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아마 대표님이 더 잘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이커머스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가격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더 직수입 시장으로 많이 넘어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5% 17%가 절대 만만한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스트할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네네네, 물량이 그렇죠. 늘어날 때는 네네.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네. 1%에 아끼려고 얼마나 뭐 원가 1%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우리 대표님이랑 같은 좀 의견이지만 뭐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구매 대행으로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진짜 그냥 중간 유통을 빼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때는 이제 포워더랑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비용을 최적화해서 진행을 하겠다. 처음에 잘 몰라서 품은 좀 들지만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포워더랑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차이인 것 같아요. 네네네. 나는 좀 더 수수료 많이 들더라도 네, 맞습니다. 난 내가 잘하는 것만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구매 대행 업체 쓰는 거고 네네. 나는 좀 꼼꼼하게 다 내가 한번 챙겨보겠다. 그런 네. 사람은 포워더랑 바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 이런 거 귀찮아가지고 다 맡기는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실제 포워드랑 일을 해봐야 이 네. 무역 업무를 다 알 거 아니에요. 항목도 네네. 알고. 그쵸. 그래서 이걸 실제로 다 해본 다음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못하겠다. 난 또 내가 잘하는 뭐 마케팅이라든지 상품에 네네네. 더 집중해야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그때 구매 대행 업체를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사실은 이제 제가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용 다 아니까. 네, 이게 사실 얼마 또 붙이고 그거 다 하고. 네, 비즈니스를 대표님이 또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고 사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즈니스를 내가 한번 굴려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해도 되나 업무적 공수가 내가 생산성 대비해서 많이 나는 이게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를 따져 본 다음에 판단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한 사이클 한번 직접 돌려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매 대행 업체를 쓰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본인이 좀 아는 상태에서 비용 컨트롤을 해야지 그쵸.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깎아달라 그러면은 꿈쩍도 안 하거든요. 뭐 협상도 내가 네. 뭐 정보가 있어야 협상이 되지. 내가 뭘 모르면은 그냥 그게 내가 지금 갑인지인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업체가 지금 바가지를 붙이는지 안 붙이는지도 모르는 거고.